안녕하세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는 최희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생각보다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꼭 기원합니다. 간단하게 이번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하면 이번 민법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난이도가 높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가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19문제가 옳은 것을 찾는 것이어서 시간상의 배분의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말하자면 좀 치사한 지문, 야비한 지문들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역시 시간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본적인 문제들도 주어졌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를 않으셨다면 어느 정도 점수 획득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나머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면 좀 힘든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답 위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을 보시면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답은 1번이죠. 기역과 니은인데 통정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라는 것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통정허위 표시한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통정허위 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의 저당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기역과 니은이고 디귿과 리을은 새로운 이해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역과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번에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건 우리가 단순 암기사항이라고 했던 내용인데 최근 들어서는 출제되지 않았던 건데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각종 최고와 거절, 통지와 승인 이런 거 봤었죠. 그것만 찾으면 되는 단순 암기 문제죠. 정답은 3번. 최고라는 것은 준법률행위로서 의사의 통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보면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릅니다. 자, 기억해 보면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기억은 옳은 지문이죠. 계약상의 효력은 없는 거지만 협력의 의무라는 부수적 의무가 하나 발생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니은에 보면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건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고요. 자, 디귿에 보면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디귿도 역시 틀렸죠.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안 되고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리을은 옳은 지문이죠. 허가를 받은 다음이라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정답은 3번 기역과 리을이 되겠고요. 자, 44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릅니다. 자, 기역의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사회 질서 위반이 아니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반사회적 행위죠. 니은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디귿은 이제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요거는 이제 최근 판례니까 좀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건 뭐라고 하냐면 형사사건이고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의 약정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최신 판례를 응용해서 바로 출제가 된 판례죠. 그 다음에 리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 진술하고 대가를 받았다. 반사회적이죠. 그럼 반사회적인 것은 니은하고 바로 리을 두 개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이죠.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정답은 1번이죠. 무권대리 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항상 했던 내용이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2번은 뭐가 틀렸냐면 추인한 때로부터가 틀렸죠.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 3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원래 대항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고 4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최고권은 선악불문이지만 철회권은 선의자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틀린 질문이고 그 다음에 5번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즉 제135조의 책임이죠. 상대방이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책임은 무슨 책임이라고 했냐면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했어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과실이 없어도 그 책임을 진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1번만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6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틀린 것은 자, 이중매매 사례인데 늘 봤던 문제가 또 출제가 됐죠. 정답은 5번입니다.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이 병이 이제 본인이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116조 1항 대리 행위에 있어서 하자, 흠결은 누가 기준이냐면 대리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설령 시킨 적이 없고 몰랐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그건 반사회적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야겠죠.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47번 표현 대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1번 틀렸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유권 대리 주장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고요. 2번도 틀렸죠.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은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고 3번이 정답이죠. 권한 넘은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표현 대리에서 복대리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바로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라고 했던 그 지문이 나왔고요. 4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면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그 대리라는 표현을 써야지만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 했냐면 월권 대리 126조가 인정이 되죠. 그 얘기고 그래서 옳은 질문은 3번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틀린 것인데 정답은 5번이죠. 만일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등기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이 갑이 생활비로 사용했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생활비로 썼다라는 것은 현존 이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반환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49번 차고에서 옳은 것인데 역시 뭐 늘 나왔던 중요한 판례가 출제가 됐죠. 적법하게 해제된 다음에도 차고 취소가 인정된다. 어떤 실익이 있다고 했냐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1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2번은 표의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항상 뭐 강조했던 것처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적법행위지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뭐가 아니에요?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그럼 이것도 조심하시라고 했던 지문이죠. 중과실이면 원래 취소할 수 없는데 언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냐면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용했다란 말이 나와 있는데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용했다면 취소 가능하고 5번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인데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얘가 바로 취소하려는 사람이죠. 그럼 취소하려는 사람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1번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보면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양도 금지 특약을 해도 무효가 된다라고 했고요. 자, 2번.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번은 옳은 지문이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지상권 존속 기간 중에,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당연히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죠. 따라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자, 3번. 지료연체는 얼마요? 2년이죠. 2년. 3번 틀렸고요.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갱신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5번.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언제 나왔던 얘기냐면 전세권에서 나오는 거고요.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최단 존속기간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1번을 보죠. 자,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틀렸죠.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장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2번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원래 등기가 없는 권리니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건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 합장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쌍분이든 단분이든 합장은 안 되고, 4번은 옳은 지문이 되죠. 포기 의사 표시가 있으면 소멸하는 것이고, 그리고 5번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이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지역권에서 틀린 것인데, 자, 4번을 보시면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설정자에게 위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를 부담을 면할 수 있다. 4번 같은 지문은 사실 좀 치사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뭐예요? 위기라는 건 자기가 소유권을 포기해서 지역권이 소멸되는 지역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다라고 했죠. 그 위기를 하는 사람은 요역지 소유자겠어요? 승역지 소유자일까요? 당연히 승역지 소유자죠. 승역지 소유자가 그 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에게 이 부분을 가져라라고 하는 게 바로 위기인데, 여긴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를 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를 한 거죠. 자, 52번은 답이 4번이었고, 53번 물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지상권은 당연히 본권이죠. 2번 온천권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상 물권 아닌 거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게 그대로 다 출제가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미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번. 그 틀린 지문으로 나왔고, 또 뭐 있었어요?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아니라고 했던 게 뭐 있냐면 통행권. 남의 땅 오래 다닌다고 통행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 동네 공원이 있다고 해서 공원 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없다라고 했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4번이죠. 4번. 공원 이용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4번이죠. 54번.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되는 사례 문제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 정리할 때 항상 봤던 거고, 5번도 특히 이제 중요한 거라고 강조했던 그 내용이죠.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 그럼 이 정은 누구냐면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이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갑이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55번 등기에 관해서 옳은 것인데 자, 1번은 이거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죠.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틀렸고 그다음에 2번 상속이죠. 상속 등기 필요 없습니다. 틀렸고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바로 소멸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소멸 시기는 변제 시지 등기 말소 시가 아니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경매죠. 경매면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하여야 틀렸고 옳은 지문은 5번이죠.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되었다. 그러면 종전 건물을 새 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고요. 자, 56번 점유에서 옳은 것인데 자, 1번을 보면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 그다음 2번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누가 주장했어요? 점유자가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한 게 소유자가 주장해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타주로 바뀌지만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게 인정 안 됐다. 이것만으로 타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자,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의 가지고 안 되고요. 모두 필요해요. 자주점유까지 갖춰야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악의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일단 악의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어요. 그럼 과실은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가 보상의 문제는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 때만 한다고 했어요? 과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잘못 없이 자연재해로 과실이 훼손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가 보상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보상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자, 정답은 5번이죠. 점유 승계가 가능한데 승계할 때는 좋은 것만 승계하면 안 되고 하자도 승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57번 상린관계에서 틀린 것인데 1번이죠.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틀렸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는 거예요. 측량 비용은 면적. 나머지는 뭐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는 거고 1번은 전부 다 반대로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58번은 간단한 건데 뭐 정답은 1번이죠. 시효 취득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죠. 점유. 근데 저당권이라는 건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59번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단독으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죠? 정답은 1번이죠.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한다. 그러면 정당한 권리 있는 자에게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 을은 그 관리 행위를 방해할 수 없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그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게 자기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60번 저당권에서 틀린 것인데 뭐 정답은 2번이죠. 저당 부동산의 종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할 수 있죠.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 부합물에 미치지만 그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니까 별도 약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등기하지 않더라도라고 했으니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61번 전세권에서 옳은 것인데 자, 1번 보면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원래 전전세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죠.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소멸한다는 건 뭐 완전히 틀린 지문이 되겠고 만약에 동의 없이 해도 가능한데 금지 특약을 했을 경우에는 소멸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건 뭐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 자 2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간에 정함이 없으니까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으면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은 당연히 용익권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용이 방해되고 있으니까 전세권 자체에 기한 인도 청구도 가능하죠. 정답은 3번이 옳은 질문이고요. 4번. 자, 4번 필요비는 안 되죠. 전세권은 유익비는 되지만 필요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5번.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을 물었어요. 우리가 항상 전전세권자의 경매는 조심하실 점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언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원전세권이 소멸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근데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매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죠. 정답은 3번만 옳은 질문이 되고, 자, 62번입니다. 자, 유치권에서 옳은 것인데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번 틀렸죠.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것은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결련성은 채권과 목적물하고의 결련성이지 점유하고의 결련성은 필요 없다. 그래서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해도 유치권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틀렸고, 자, 2번도 틀렸죠.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를 해도 상관없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2번 틀렸고,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뒷부분이 틀렸죠.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기면 유치권에 기한 건 안 되고 뭐에 기한 것만 된다고 했냐면 점유권에 기한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유치권자는 원래 뭐 할 수 없어요.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지만 어떤 사용은 가능하다고 했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법원이 유익비에 대한 상환 기간을 유예했다. 허여해 준 거죠. 그러면 변제기가 늦춰진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성립 요건 중에 변제기의 도래가 성립 요건인데 이건 변제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63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자, 옳은 것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염두에 두실 점은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점이에요. 1번 기억해 보면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을은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기억 틀렸죠? 이거 뭐가 틀린 거냐면, 자, 일괄 경매를 하려면 일단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나대지여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고 하냐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이어야 일괄 경매가 되는데 건물 소유자가 A한테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돈 빌려주고 저당 잡힌 사람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남의 건물을 경매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기억 틀렸고, 니은.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니은 틀렸죠.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라고 했냐면 366조니까 일반 법정지상권이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야 되고요. 나대지 이러면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디귿은 옳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디귿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쉽게 풀면 뭐예요? 우리가 나대지 이러면 무조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디귿 판례는 좀 최근에 나왔던 그 좀 복잡한 판례였잖아요. 요건 저당물을 경매한 게 아니라 뭐야? 강제 경매가 되었다. 그럼 강제 경매가 되면 언제 동일인 소유해야 한다고 했냐면 압류 또는 가압류시였어요. 근데 압류나 가압류가 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면 언제가 기준이라고 했냐면 무조건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근데 설정 당시에 나대지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정답은 디귿입니다. 디귿이 옳은 질문.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자,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해서 취득했다. 그럼 저당 달린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3취득자라고 불렀죠. 그럼 제3취득자가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이 필요비는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제3취득자의 지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전액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 1년 또는 근저당이면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고, 세 번째는 비용의 우선 상환권, 세 번째를 묻는 지문. 그래서 옳은 지문은 하나밖에 없네요. 4번 디귿만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답은 1번이죠. 확정 전에 얼마든지 채무자나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65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서 옳은 것인데, 자, 1번 보면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청약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야 한다. 2번 틀렸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111조 2항의 규정이죠. 4번 자, 격지자니까 승낙은 도달 시가 아니라 발송 시죠. 그럼 옳은 지문은 5번이에요. 청약을 했는데 승낙 기간을 정했대요. 그럼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승낙 기간까지, 안 정했다면 상당 기간까지 받아야 한다고 했죠. 기간 내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자, 66번 계약의 유형에서 틀린 것인데 뭐 간단하고 쉬운 지문이 나왔죠.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이죠.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 계약이다라고 했던 그 지문이고요. 자, 67번 동시행양변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으로 바뀌면 둘은 여전히 동시행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에 기해 점유한다. 그럼 이 점유는 불법 점유예요? 적법한 점유예요? 적법한 점유죠. 그러니까 불법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도 틀렸죠. 3번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직권 고려할 사항이다. 틀렸죠. 직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주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만약에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제 그때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판결을 한다고 했냐면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죠. 전부 패소 판결 틀렸고요. 그럼 옳은 지문은 5번이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인정되냐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지문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8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지문은 3번이죠. 갑이 을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죠. 둘은 무슨 관계예요? 갑이 을에게 계약을 이행하는 것과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건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이행을 안 하면 을도 당연히 병에게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69번 계약의 해제에서 틀린 것인데, 역시 이건 기출되었던 문제가 다시 한번 더 나왔어요. 정기행위죠. 그러니까 정기행위의 경우에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 소멸되는 건 아니라고 했고,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는 있어야 소멸한다라고 했죠. 4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70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역시 70번도 강조했던 판례가 출제가 됐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이행의 착수냐, 그걸 묻는 거죠. 착수로 볼 수 없다. 착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액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매매에서 틀린 것인데 정답은 2번이죠.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로 매매이기 때문에 지상권도 권리로서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죠. 2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72번 임차인의 권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보면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했다. 필요비는 언제요? 종료시가 아니라 즉시 청구하는 거고요. 이 뒷부분은 유익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건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종료 전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부속물 매수 청구를 묻는 건데 그것은 언제 하는 거냐면 임대차 종료되고 하는 것이죠.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3번이 옳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임차권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안 해도 뭘 등기하면 건물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했죠. 4번도 틀렸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갱신 청구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예외는 있었죠.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갱신 청구는 지상물 매수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갱신 청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러면 기간 정함은 없는 것이니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죠.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인이 통고하면 도달되고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했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3번인데요.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단 조심하실 점 뭐냐면 동의를 얻은 거예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되는 거지만 얘들이 합의로 종료했다면 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차권은 존속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야, 니은도 사실 좋은 질문은 아니죠. 뭘 빨리 읽으면 맞는 것 같은데 누구 동의를 얻어야 되겠어요? 갑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거니까 갑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요.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동의를 얻은 거니까 이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명도물을 면하지 못한다. 그럼 당연히 얘한테 직접 인도했다면 을에 대한 명도물은 면하게 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릴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자, 리얼은 굉장히 좀 강조했던 판례예요. 이게 왜 강조가 됐었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을 때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전차인에게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조문과 다른 판례가 바로 이거였죠. 이건 해지 통고가 아니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예요. 해지하면 임차권은 바로 소멸되고 따라서 그에 따라 전차권도 즉시 소멸되기 때문에 이때는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강조했던 판례가 출제가 되었죠. 옳은 지문은 기억과 리을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타인 권리죠. 타인 권리 매매면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죠. 악의자도 해제 가능하고 자, 뭐 답은 쉬운 거 나왔죠. 저당권 행사, 전세권 저당권 행사라고 하면 이건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의라 하더라도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매매 목적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자, 신뢰액이 아니라 이행이익,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나오는 완전한 이익을 보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상 신뢰익은 원시적 불능에 관련되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교섭 단계에서의 부당파기, 신뢰 손해배상 요거 이외에는 전부 다 그냥 이행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용익적 권리 제한, 제한 물권 제한이죠.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5번도 주로 나오는 지문이죠.
선이자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계약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라고 했죠. 악이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고, 그래서 74번은 정답이 2번이 되고요. 자, 75번. 주민법에서 옳은 것인데, 자, 1번 보면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합니다. 도달이 된 때가 아니라 수리한 때죠. 자, 정답은 2번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오면 얘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매우 중요한 조문이죠.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됐고, 자,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합니다. 그럼 경매 실행되면 임차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소멸되죠. 따라서 매수인,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 4번도 뭐 늘 나왔던 거죠. 최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뭐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래서 건물과 대지로부터 받을 때 안분 배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76번 집합 건물에서 틀린 것인데, 답은 2번은 명확하죠.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5번 지문은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조문상으로는 공정증서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여긴 공정증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답이 워낙 2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답은 아마 2번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5번도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있어서 이 공정증서는 없는 게 명확한 답이에요. 일단 정답은 명확한 게 있으니까 답은 일단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77번 가등기담보법에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담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가담법은 소비대차에 부수해야지 대금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고 했죠. 틀렸고,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과실취득권은 원래 설정자에게 있는데 언제 채권자에게 넘어간다라고 했냐면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 지문도 매끄럽진 않죠.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종료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뭘 말하는 거냐면 남은 청산금이 없어서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마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료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청산금이 없어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귀속 정산과 처분 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번도 치사한 지문이죠. 가등기담보법은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이 있어요. 이때 처분청산이라는 건 뭐냐면 경매할 수 있는 거고, 귀속청산은 사적 실행에서 나오는 건데 이때 사적 실행은 처분청산과 귀속청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게 가담법의 실행 방법은 공적 실행과 사적 실행이 있다. 공적 실행은 경매, 이게 처분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적 실행은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이 있는데 뭐만 인정되냐면 귀속청산. 근데 이 지문은 뭐가 틀린 거냐면 이게 틀렸어요. 선택권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자가 하겠죠. 요거를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죠. 4번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담보 말소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요? 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 다른 말로 하면 후순위 권리자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서는 변제기 전에도 경매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은 2번이야. 2번 청산금을 남는 게 없어서 지급하지 않고 청산 절차가 종료되었다. 그러니까 2개월이 청산기간 2개월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아도 채무자가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등기하지 않아도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과실취득권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이 되죠. 2015년 갑은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등기를 격려받았다. 자, 일단 명의신탁 나오면 유형이 중요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형 명의신탁이면 기본적으로 신탁자가 갑이고 수탁자가 을이고요. 이 병이라는 사람과 대금 받아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매도인이 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가 되는 건 누구라고 했냐면 매도인이 선이면 소유자는 바로 을이 되죠. 자,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걸 전제로 하여 장차 X 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틀렸죠. 을이 팔아서 그 돈을 갑에게 주거나 또는 을이 부동산을 주기로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약정이죠. 그러니까 무효를 전제로 한 약정 또한 무효다라고 했죠. 틀렸고 3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등기했다. 무효죠.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유효다. 당연히 틀렸죠. 부자 간의 명의신탁은 안 된다고 했어요. 부부끼리만 봐준다고 했죠. 자, 옳은 질문은 5번이에요. 5번.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를 누구한테 귀속시킨다고 했어요? 갑에게. 얘한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이건 3자간 명의신탁형, 중간 생략형과 같아지는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79번. 부동산 실명법에 등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자, 1번 보면 소유권 이외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유권에 한정하는 거 아니죠. 다른 권리도 자기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부실법 위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뭐예요? 변제를 위해 등기받았다.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명의신탁 아예 해당될 수 없다. 그래서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자, 3번 정답이죠. 명의신탁은 무효인데 해지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어요.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뭐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죠. 강조되었던 판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등기해 주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줘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대물변제로 유효하다. 얘가 원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줘야 되는데 대신 부동산을 줬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물변제니까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자, 명의신탁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를 받기 때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80번은 예상 문제였죠. 80번은 이번에 상임법이 개정되어서 상임법 출제되면 당연히 법 개정된 내용이 나올 거라고 했고 특히 강조한 게 소멸시효 기간하고 또 얼마 기간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썼느냐 그 기간 좀 암기하시라고 했던 건데 역시 그게 출제가 됐어요. 몇 년이었냐면 3년이죠.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일단 체력 좀 보충하시고 좀 휴식 좀 취하시면서 앞으로 또 더 좋은 일들, 또 새로운 일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